민주 시민의식이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투표를 하고 나서 그때 저는 실감이 나요. 아, 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구나. 이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어느 날 뜬금없이 사랑한다 말하는 전화통화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고 났을 때 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제가 생각하는 선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를 몸에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5대 영양소가 꼭 필요한 것처럼 선거야말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약간 선거를 좀 축제 분위기로 만들려는 게 있어서 되게 반갑거든요. 제가 만화 그릴 때 저를 도와주는 조수를 뽑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조수가 그려왔던 그림도 검사를 하고요. 실력이 얼마나 되나 보고, 그리고 뭐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잠수 타버리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서 면접도 보고 하거든요. 그런 날 같아요. 저를 위해서 분명히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할 사람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믿을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면접 보고 이렇게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이런 채용하는 입장의 느낌을 좀 받아서 저에게는 그런 날이에요. 저에게 선거는 신문고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하고 투표로 북을 두드리는 그런 신문고의 역할을 선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처음 선거권을 얻은 게 아마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이 군부 독재가 끝나고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제가 처음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있는 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좀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 그리고 타협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가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존중해주고 또 시민애들, 그러니까 국민에게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대통령, 또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신뢰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신뢰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가 꼭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렴한 도덕군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정말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명정대함이 무엇인지 정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활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명 한 명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대통령이 우리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만하고 또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그 권력을 더욱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리더자분들이 갖춰야 될 건 오히려 거꾸로 나이를 거꾸로 먹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인간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아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좀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어린아이의 자세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깨끗하고 또 어떤 그 가치 있는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검열 과정을 거치고 자기가 그 직책을 맡게 된 이후에는 정말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자신이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도요, 학생들에게 리더로서 꼭 경청의 능력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만 자신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치인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의 행동에 대해서 뿌듯할 때가 있거든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비닐을 이렇게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이렇게 작대기 가지고 꼭꼭 누르면서 관리사무소 직원같이 행동할 때 이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네, 제가 외국에서 좀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투표를 하려면 사실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달려가야 되는 이제 그 재외 투표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1시간을 달려서라도 이 선거에는 꼭 참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올해랑 13년 차인데 선거 때마다 저는 꼭 참여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선 선거에 참여하자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강박관념이 작용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는 꼭 누구든 시간에 나가서 투표에 참여를 했던 게 어쩌면 제가 해왔던 민주시민의식의 하나가 아닌가. 뭐 큰 사건보다는 어떤 소소한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민주시민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아무도 줄 서지 않았는데 내가 줄 서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제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민주시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경선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토론을 보면서 질문자로 질문까지 했었는데 뭔가 후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 인생이라거나 그런 깊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참여 의식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참여 의식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지 나라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선거 문화라는 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선거철이 되면 네거티브가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문화를 특히 저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 네거티브 문화에 좀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네거티브 선거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옆집 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밀 투표겠지만 선거장에는 함께 옆집 분들과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된 의식으로서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고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거죠, 투표. 대표자들이 유권자들 투표 없이 선출될 수 있습니까? 유권자의 역할은 단연 투표,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판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유권자가 제일 강력해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비판적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좀 현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지연이나 혈연에 따져서 투표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정책이나 그리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인물됨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율성이 있는 규제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존재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하지만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자율성?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도 같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한 정의감보다는 좀 답답하고 느릴 수는 있지만 고민하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옳고 이게 맞다고 생각할 때 마음도 편하고 누군가와 싸우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더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전 그래서 요즘은 정의감 같은 게 제일 무서워요. 오히려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종류의 고민이 더 느리게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민주시민이라면 아무래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회가 구성이 되려면 서로 이제 배려를 해야지 저는 이제 민주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결국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덕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런 후보자들, 공직 후보자들이 좋은 정책을 펼치고 나올지라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오해를 해버린다라는 우리가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 정책에 문제점은 없을까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민주시민의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